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내일로 예정된 공연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팬들과 일반 대중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온도차가 큰 가운데 김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호중 씨가 사건 당일에 유흥주점에서 나와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CCTV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음주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대리기사를 왜 불렀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대리기사를 부른다는 거는 이제 음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자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대리 운전기사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제 김호중 씨 측은 좀 피곤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도 소화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네. 공연도 있고 또 술자리도 뭐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을 다닌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것도 이제 자신이 부른 게 아니고 유흥주점 측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고 술자리 혹은 음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소속사의 입장은 이 김호중 씨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런 입장인 건데 글쎄 이게 좀 대중이 듣기에는 쉽게 납득이 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술자리는 갔는데 뭐 술은 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뭐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술잔을 입에 댔는데 술을 먹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고요. 예. 이런 것이 만약에 확산이 된다 그러면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약적인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술자리를 한 곳만 들른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마 김호중 씨가 운전을 하다가 이 사고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정황상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찰 조사가 이렇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어쨌든 김 씨 측은 이제 예정대로 공연 일정을 모두 소화하겠다는 지금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예정된 공연만 3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두고도 김 씨의 팬들 그리고 대중 사이에서의 어떤 온도차가 상당히 좀 커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창원에서 이제 콘서트를 이제 열게 되는데요. 그래서 18일과 19일에 열게 됩니다. 6월 1일과 2일에도 있는 상황이고 또 더 큰 클래식 공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을 이제 강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팬심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운영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국제적인 오케스트라단과 협업을 하는 그런 큰 행사도 있습니다. 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이제 티켓값만 20만 원이 넘고 매출액이 40억 원 정도 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클래식 가수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커서 김호중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무리를 일으킨 김호중 씨가 공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그리고 심지어는 클래식 팬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그런 뭐 베를린 필하모니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협연을 하고 또 세계적인 어떤 성악가들과 협연을 하는데 무리를 일으키는 성악가들과 협의를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아니면 우리나라 클래식 수준의 그런 품격에도 훼손이 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식계 팬들과 또 김호중 씨 팬들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소속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사고 당사자인 김 씨가 직접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내일 입장을 밝힐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11일과 12일 고향에서의 공연에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고 의혹에 의혹을 거듭하고 있고 지금 김호중 씨한테는 굉장히 물러설 수 없는 입지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신경을 밝힐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특히 팬들한테는 신경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속사 측에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내부 방침은 없다.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것은 김호중 씨 개인에게 맡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신경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사안보다는 팬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그리고 공연을 찾아온 팬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정도로 이제 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적절하진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 씨의 팬카페에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뤄지고서 이에 팬들의 무조건적인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기자들이 한 연예인을 뭐 굉장히 과장되게 기사를 예. 써가지고 추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이 과연 적절하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영원 보내기라는 것을 하거든요. 이 영원 보내기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 직접 뭐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몇 배로 티켓을 이제 구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좌석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심지어는 창원 콘서트 같은 경우는 3층을 다 채워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이제 공유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게 바람직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개인적인 무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팬들이 옹호해주고 또 그것을 마치 이제 지지해준다고 하면 네네. 이게 아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좀 무리를 일으킨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팬들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하고 좀 개선하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아티스트의 생명력을 길게 하는 것인데 그런 점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K-팝 뿐만 아니고 지금 팬덤 문화의 전체에 대해서 좀 자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한 사회 구호 단체가 김 씨의 팬클럽이 전달한 기부금 50만 원 전액을 이제 반환을 했는데 시점이 지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 일단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서 이제 50만 원 정도를 기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트롯 뭐 플랫폼에서 뭐 최고의 트롯 가수 이런 것들을 선정하거든요. 그럼 이제 상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 상금을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예. 기부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어떤 팬덤 문화로 이제 형성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받는 기부 단체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50만 원이면은 실질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동들한테 실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무리를 일으킨 김호중 씨의 그런 팬클럽들의 어떤 지원을 받았을 때 예. 좀 약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논란의 어떤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다만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김호중 씨가 이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이제 짐작되는 시점은 예, 예. 지난 9일이거든요. 근데 이 이제 기부금을 결정한 것은 지난달 30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점은 좀 약간 시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 팬이 이번 사안을 좀 약간 물을 타기 위해서 가리기 네네. 위해서 이제 기금을 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현재 이제 김 씨가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앞서도 그러니까 사고 당사자인 이제 김 씨가 직접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김 씨가 보여야 할 태도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네네. 굉장히 자숙하고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운전자 바꿔치기 한 거는 소속사에서도 이제 시인을 했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도 뭐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건 반성하고 또 다른 가수들 같으면은 공연을 이제 강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취소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겠고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제 가래로 막을 일을 불도저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즉흥적이고 그리고 임시 반편적으로 했던 조치들이 지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사실대로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서 차제를 모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묵의 대세가 아니고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예.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민희진 어도 대표의 대표직 해임과 직결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민 대표의 방어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일 날
어도에 이제 임시 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최대 안건은 바로 민희진 대표의 해임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임건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최대 주주,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가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민 대표를 퇴임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총의 핵심 안건이 되겠는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희진 대표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는 하이브에서 얘기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 적이 없다. 특히나 주주 간 계약에 관련돼 가지고 민희진 대표는 어도의 대표직을 5년 동안 하도록 이미 계약에 명시가 돼 있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배임과 횡령을 했을 경우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논리를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이제 법정에서는 뭐 법리 다툼도 법리 다툼인데 설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무속인을 통해서 경영을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야말로 이제 좀 감적 싸움으로 번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희진 씨가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뉴진스가 네네. 그동안 차별과 배제를 많이 당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름과 섭섭함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변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뉴진스가 먼저 데뷔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했다. 차별과 배제를 받았다. 네네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측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무속 경영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뭐 무속인한테 너무 의존을 많이 해가지고 무속인이 얘기한 대로 뭐 경영을 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도어의 이름도 무속인의 입에서 나왔다라든지 또 뉴진스의 데뷔조의 구성이라든지 또 뉴진스의 데뷔 시기도 이제 무속인의 말을 듣고서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무속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약간 비약이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경영에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어떤 가스라이팅하는 부분을 미화했다 이런 또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근거로 된 것이 뭐냐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네네. 적어준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라든지 뭐 대본을 구성해 가지고 대본대로 하라든지 그리고 이제 엄마와 이제 자녀의 어떤 관계 설정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원래 기본적인 특징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서 결국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가 참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뉴진스의 멤버들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배임을 했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증거,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용어들의 어떤 정확한 쓰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방시혁 의장이 처음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네. 좀 어떻게 좀 봐보세요? 이건 이제 핵심은 이제 이 시간에도 이제 전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네. 이제 멀티 레이블 시스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이제 하이브는 창작의 어떤 자유 또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뒷받침을 많이 이제 했다. 그런데 아무리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악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잘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민희진 대표가 악의와 악행을 했기 때문에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잘 이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문 기일에서 이제 멀티 시스템이 잘 운영되지 않은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민희진 대표의 책임이다. 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좀 손해를 끼치거나 하이브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피해를 끼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어떻게 해쳤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재판부는 오는 주주총회 전까지는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그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좀 시나리오들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30일 날 임시 주총을 통해 가지고 이 안건이 이제 민희진 대표의 해임인데 중요한 네. 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걸 인용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인용을 할 때 가장 크게 이제 반영될 부분은 바로 이제 경영권 탈취를 했느냐 그리고 배임 행위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어널리스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재무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만나느냐 이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적인 행위를 했느냐에 있어서 아마 법정 다툼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거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배임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미묘할 것 같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어도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과연 하이브에 어떤 피해를 끼쳤느냐 그리고 어도에 피해를 끼쳤느냐 이런 부분도 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나는 어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뉴진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점이 약간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점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31일 전에 법원이 판단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티스트의 영역이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는 부분은 씁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민 대표가 제기한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하이브가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음반 밀어내기는 뭔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반 밀어내기하고 음반 사재기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사재기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돈을 써가지고 어떤 특정 업체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음반을 이제 사재하게 되면 그게 차트 순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불법이죠.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반 밀어넣기 같은 경우는 초동 판매량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초동 판매량이 왜 중요하냐면 초동 판매량은 출시하고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 자료를 쓸 때 일주일 동안 100만 장 판매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엄청나게 인기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그룹이나 멤버한테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흥행이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 오히려 더 관심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그 음반 밀어넣기라는 게 결국에는 유통사들이 그 음반을 사가지고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소진을 시키느냐 그 팬사인회 등을 통해 가지고 소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티스트들이 뭐 수십 회의 팬사인회를 일부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는 포토카드를 넣어가지고 음반을 많이 사게 한다든지 이런 밀어넣기 방식을 하지 않고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 측은 뉴진스의 음반이 161만 장이나 남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항변하는 대응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어쨌든 이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소속 가수들이 계속 이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속 가수들의 앞으로의 활동 영향을 당연히 좀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아일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절 혐의가 이제 많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일 같은 경우에도 아티스트고 또 팬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프레임을 또 딱지를 뭐 표절 그룹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는 표절 여부는 좀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딱지 붙이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점들은 충분히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런 팬미팅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제발 이제 이런 아티스트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뭐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좀 매니지먼트가 각별하게 필요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멘탈 관리, 정신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팬들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팬들의 그런 요구, 응원들을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다툼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